안녕하세요. 박상인의 경제 브릿지입니다. 오늘은 선거제도와 경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와 경제 이야기 한다고 하니까 좀 의아스러우시죠? 그런데 사실 선거라는 것은 정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게임의 규칙입니다. 경제 문제도 정책 이슈죠. 이 정책 이슈가 정치 과정에서 논의될 때 비로소 입법화되고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정치 과정을 정하는 선거제도야말로 우리 사회와 경제 이슈가 어떻게 입법화되고 실행될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실 정치를 우리 보면 정치인들이 상호 비판, 네거티브, 그리고 혐오를 부추기는 정쟁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쟁만 하고 정책 경쟁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정치인들의 목적은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위하는 것이 선거에서 당의 후보로 선출되고 당선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판단할까요? 당내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강성 지지자들의 공통적 특징은 상대방을 극도로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성 지지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혐오를 부추기고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정책 이야기하는 것보다 당내에서 자기가 후보가 되는데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후보자들이 소선거구 제도에서 대표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 유권자들은 둘 중에 더 싫은 사람을 배제하는 투표를 하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혹시 제3의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사표가 되고 내가 싫어하는, 더 싫어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 정치에 대한 효능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행 선거구 제도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자는 것이 선거구제 개편 운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정개특위가 3가지 개편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면서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비례성, 대표성,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정치 이슈가 될 수 있는 틀을 만든다는 거. 비례성과 대표성이라는 말이 좀 추상적인데요. 조금 더 개념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례성은 정당 득표율과 의원 숫자가 일치할 때 가장 비례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성은 선출된 의원이 그 지역구 또는 선거 국민의 이익을 잘 대변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소선거구 제도가 대표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식이죠. 1등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 후보자는 선거 국민에 대한 이익을 대변할 충분한 유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선거구 제도는 대표성을 강화시키는 제도고 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을 강화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선거구 지역구와 비례대표라는 것을 혼합해서 이 2가지 가치를 적절하게 구현하고자 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선거제 개편을 통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상당히 복잡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의 숫자를 47석으로 일단 고정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50%를 받았고 그런데 이미 지역구 선거에서 150석을 확보했다면 이 정당은 더 이상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것이 위성정당이었습니다. 지역구는 A정당에 투표를 하고 그 다음 정당 투표는 A-1이라는 위성정당에 투표하게 하면은 A-1 정당은 지역구 의석이 없기 때문에 비례 의석을 전체 할당의 50%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위성정당을 통해서 의석을 사실상 확장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를 무시하거나 말살할 수 있는 그런 꼼수를 부릴 수가 있게 되고요. 결국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공이 위성정당을 창당해서 비례 의석 대부분을 가져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성정당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선거구제를 다시 바꾸자는 것이 국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선거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전까지 선거제를 개편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점이 다가온 시점에서 드디어 3가지 안을 본회의에 전원위원회 형태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법사위에서 전체 국회에 회부를 하게 되는 절차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원위원회라는 형태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즉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특별상임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원위원회에서 상정된 3가지 안을 가지고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표결을 통해서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국회의원 숫자만 늘린다라는 비판을 흔히 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제 역할을 못한다고 욕을 먹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의원 숫자를 늘린다는 거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고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는 분들이 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의석 숫자를 늘리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는 것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사실 인구 1인당 의원 숫자를 따지면 우리가 OECD에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즉 국가 수준 또는 복합성을 생각해 볼 때는 300명 이상의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 정치학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나쁘다는 인식들을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 안에서 논의로 선거구제 문제가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선거구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그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도 이것은 공론화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 국회의원들 자기 이해가 달린 법안을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하게 한다는 것은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제3의 객관적인 시민들,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들이 참여해서 국민들이 사실 이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교의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전국 단위의 정책 선거가 되도록 하려면 전국 단위의 정당 단위의 득표율이 의석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비례의원의 비중이 정원 숫자가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중 자체가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권자들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낮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례대표 선출 과정이 당내에서 투명하지 않았고 비례대표 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비례 정수 또는 비례의원 비중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유권자가 비례대표를 직접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선거제도 개편도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학에서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진입에 대한 위협이 있으면 진입자가 들어와서 새로운 혁신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혁신을 더할 수 있도록 유인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양당 정치가 상호 비방과 정쟁이라는 나쁜 균형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나쁜 정치 균형을 깨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정책을 이야기하는 제3의 정치 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행 선거 제도에서는 그런 진입이 일어날 수 없는 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벽을 낮춰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 정치 세력들이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편의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